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10억 이상의 금융자산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아파트와 상가의 비중은 꾸준히 줄이고 단독과 연립주택 비중은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62%였던 비중이 2016년에는 55.2%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이 반면에 아파트와 오피스 빌딩 비중도 똑같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반면에 단독이나 연립주택, 전원주택은 2년 연속 상승세,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의외의 답변이죠. 그동안 아파트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구나라고 일반적인 시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의 움직임은 이랬구나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자, 투자의 흐름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더욱더 잘 해결하는 방법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한 지역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택은 어떤 겁니까?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 드립니다. 서울 전화 02-342-0705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정확한 눈썰미, 냉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더해줄 부동산계의 젠틀맨 노건희 팀장. 발빠른 시장 정보로 보다 안전한 투자처와 더불어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네. 2016년도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내년 2017년도가 준비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2017년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막바지 계획들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이 이제 네.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놓여요. 그렇지만 지금 고민하신 분은 투자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은행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과 은행 금리를 비교했을 때 은행에 넣으면 약간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좀 늦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상투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고민하시는데 분명히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불황일 때도 있고 호황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불황일 때는 호황일 때에 비해서 선택폭이 적지만 분명히 길은 있거든요. 이런 길들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5분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누누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의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 50%에 육박했던 5인 이상 가구 비중이 지난해 6%대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로 오는 2020년에는 30%까지 핵화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이를 겨냥한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1인 가구를 겨냥한 초소형 아파트다. 그 초소형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가 먼저 궁금한데 초소형이면 얼마나 작은 걸 초소형이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20평대라든지 10평대라든지 이렇게 적은 평수들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많은 아파트들 분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보시면 한 80% 이상의 이게 소형 평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그래프가 보는 것도 다 그 반전이 좀 있어요. 그 반전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2030년되면 51%가 넘는 1인, 2인 가구가 들어오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를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그에 맞춰서 공급이 너무 많다. 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소형 주택의 집값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과거 한 90년대 후반 그때는 이제 대형 평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군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4인 가구, 5인 가구에서 자녀분들도 같이 커가고 그 자녀분들이 어떻게 학군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소형 평수 그리고 그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제 60제곱미터 이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60제곱미터 이상이 네. 예. 제곱미터 이상이 네, 슬라이드 쇼. 예. 그리고 처음부터. 예. 슬라이드가 가끔 이럽니다. 괜찮아요. 지금 뒤로 살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보면 이제 아파트 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이 25평 이하 소형 주택들이 가장 유행했는데 지금은 그 평형수만 보지 말고 금액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현재까지는 60제곱미터 이하가 지금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인구 수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절대 인구 수도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한 20년대 왜냐하면 일단 대선이 있잖아요. 뭐 대선이 뭐 여름에 할지 봄에 할지 겨울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대 대선 때는 구호가 다 똑같았어요. 여야 모두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대선이 오면은 분명히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 서민을 지키는 대통령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지금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였죠. 피라미드 이거 그 모래시계였죠. 모래시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산층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 표수가 가장 많아가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하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불행하게도 피라미드죠. 그래서 서민층이 가장 많아요. 근데 서민들이 이런 소형 평수도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다. 서민들이 뭐 좋은 거 모르지 않아요. 아파트도 좋고 신규 아파트도 좋은 거 다 모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의 금액에 서민들의 자금 사정에 맞춘 주택이 어떤 거냐를 좀 중요시 여기고 그런 주택에 투자를 해야지만 좀 지지 않는 좀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 그 호황기가 끝나서 지금은 좀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 국면에 지금 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투자금 해서 많은 투자 수익보다는 적게 들어가지고서 잃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수익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 내드리면 좀 소형 평수에 주목할 거는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소형 평수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금액대로 박아서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주택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 주택보다는 좀 기존 주택,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에서 한 연식이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그런 주택을 보시는 게 맞고 꼭 아파트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요새는 상품이 여러 가지잖아요.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버린 신축을 택하기보다는 10년에서 20년 오히려 지난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도. 근데 지금 소형 기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잡아서 이게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팁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별로 이게 금액 차이는 틀리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봤을 때는 20평대 기준을 봤을 때 한 4억 선. 그 정도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5억 정도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지방을 갔을 때는 20평대 같으면 한 3억은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2억에서 3억 그 사이에서 좀 보시는 게 맞고 나는 굳이 좀 지방을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서 한 2억에서 3억 사이에 투자할 수 있는 서민형 주택, 뭐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살펴봤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략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궁금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34-0705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자세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목적 또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투자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듣지만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투자만큼은 신중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기 네. 여보세요? 혹시 TV 켜놓고 계신가요? 지금 TV 켜놓고 네네. 그러면 소리는 음속으로 바꿔주시고요. 소리는 네네. 0으로. 네. 네, 소리만 줄여주시고 화면만 보시고 네, 수화기 통해서만 음성 들으시는 게 편하세요. 네, 됐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가락동 네,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네. 지난 2015년 12월에 50평형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15년에 2015년 12월에 네, 매수하셨는데 분양 50평, 네네. 5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50평형으로요? 예, 예. 예. 이게 130제곱평방미터. 네네. 근데 그 2018년에 입주 예정인데요. 네네. 12월에 저기 그걸 그 분양권인 상태에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입주하는 게 좋을지 네. 층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입주해도 될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입주까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지금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헬리오시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알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소리가 좀 울려서 들립니다. 혹시 스피커폰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렇죠. 소리가 조금 울려서 들리니까 네, 좀 더 그렇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자, 노 팀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50평대로 하셨죠? 네네. 이거 실거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원래는 실거주하려고 예.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실거주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적은 평수를 하도 원하니까 사람들이 네네. 나중에는 그게 가지고 보유를 해도 네. 괜찮을지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아니면은 입주 시점에 네네. 분양권인 상태에서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제가 그러면 이제 헬리오시티 50평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실거주 오래 가져가실 거 보유하시고 계시고요. 예예. 이거 실거주 안 하시면 이제 매도 타임니까 잡아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송파구에서 알아주는 데죠. 지금요 보시다시피. 네. 예, 그래서 송파역 바로 역세권이 거의 10,000세대가 가까운 세대고 거의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세대예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가장 큰 자랑스러운 세대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지금 50평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0평대 지금 피가 얼마 정도 붙었죠? 글쎄 그냥 조합 입주한 것은 한 15억 정도 하는데 우리가 분양을 12억 7천 정도 받았습니다. 혹시 로얄층 받으셨나요? 예예. 아, 로얄층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아파트를 볼 때 좀 비교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게 비교하는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그 잠실 나루역잖아요. 인근에 파크리온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예, 예. 지금 이제 연식은 물론 이제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이제 신규 아파트고 연식 한 10년 정도 차이 나지만
이 파크리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변에 있고 그 2호선, 뭐 8호선 있고 학군도 괜찮고 해가지고서 가격대가 지금 형성된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파크리온 아파트 조금 더 비싸고 네. 그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전후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50평대 잠수 파크리온 아파트하고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하고 비슷할 건데 지금 여기 아파트 가격이 50평대 가격이 15억 초에서 중반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이 따라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파크리온 아파트는 좀 노후화가 되고 헬리오시티 아파트 같은 거 2018년도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네네. 조금 더 헬리오시티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15억 중반대 1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제가 그 두 번째 이유로서 좀 장기간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있잖아요. 그 위례 때문에 그래요. 위례 때문에요. 지금 송파에서 지금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위례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특성상 아직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신도시 중에서 가장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갭 차이가 큰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위례 신도시거든요. 네네. 근데 위례 신도시가 좀 안정이 좀 돼야지 이 송파 아파트가 같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례 신도시가 다 안정이 된 5년 후, 7년 후가 돼야지 송파가 여기 송파 헬리오시티가 좀 탄력을 받고 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뭐 반포의 자이 아파트나 아니면 여기 바로 옆에 있죠.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만큼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생각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자기 소유 부동산인데. 근데 거기까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요 두 아파트 50평대가 한 2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좀 장기간에 봤을 때는 여기 파크리온 아파트보다는 좀 높은 수준.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되면은 그 시점이 한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데 좀 길잖아요. 네네. 예,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한 2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으면은 가져가시는 거고, 내가 실거주를 안 하시고 투자용으로 보신다 하면은 좀 금액 투자하신 게 많으니까 한 15억 중반대 1차 매도 타이밍을 잡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1,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셔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평형대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지금 가장 걱정이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만약 그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뭐 강동, 뭐 노원구나 도봉구, 뭐 서대문 같이 좀 외곽 지역으로 가면 좀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은 강남 3구 아닙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송파구에서 대형 평수에 대한 부담은 안 가져서도 돼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궁금증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아파트 또는 궁금한 주택에 대한 내용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424 0705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다음 상담 이어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평택 소사지구 효성 해린등 미분양권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혹시 매수하셨어요? 지금 미분양권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입니다. 아, 조건이 좋았었나요? 미분양이라 뭐 가격을 더 할인해 준다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이신 상태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주셨고 일단 미분양 아파트인데 매수를 하려고 하고 소사동의 위치가 평택 효성 해밀턴이요? 효성 네. 해밀턴 아파트. 효성 해린턴. 해링턴 아파트. 평형대는 몇 평대 보셨어요? 29평, 24평은 지금 다 이제 나가고 있고 29평. 29평형대. 알겠습니다. 자, 매수해도 좋을지 투자 전망에 네. 대한 궁금증.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거 사시려는 이유가 혹시 실거주세요? 투자용이세요?
투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쪽으로 보시고 이제 시세 차익용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서 더 높은 금액에 파시는 시세 차익용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예. 그러면 제가 우선 효성에는 그 미분양 아파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이거 사게 되는 그 이유가 혹시 좀 분양가가 좀 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예 뭐 상대적으로 조금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상대적으로 싸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토지 가격이 여기 서초구나 뭐 강남하고 땅값이 워낙 뭐 몇십 배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싼 게 맞는 거고요. 네. 제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지금 평택 시청에서 좀 이렇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성. 이 블럭? 네, 노성. 예. 예, 이 블럭인데 지금 평택에 미분양 아파트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1.3 대책 이후로 네. 예, 서울은 괜찮아요. 서울에 그 11.3 대책 이후로 이제 몇 개 아파트가 분양했잖아요. 네. 뭐 경북구 롯데캐슬이라든지 그 신촌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은 입지라든지 뭐 워낙 수요층이 탄탄해가지고서 그 11.3 대책 이후에도 꽤 굉장히 많은 수의 청약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여기 평택이라든지 동탄 이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취약률이 급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장이 좀 많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은 데도 지금 시장이 죽어가지고서 좀 타격이 받고 있는데 네. 지금 한참 호황기에도 피가 안 붙었다면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네. 그만큼 좋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돈이 몰리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오고 돈이 몰리지 않으면 더 안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뭐 내가 30평대 평당 얼마죠? 분양가가? 평당 910만 원. 예, 그러면은 한 2억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것이 과연 내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하는 금액을 받았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인데 앞으로 이 미분양이 풀려가지고서 뭐 입주할 때쯤 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서 내가 차익을 볼 수 있냐 없냐 보시면은 지금 안 붙으면 더 안 붙어요. 네. 예, 그래서 과연 붙었던 것도 조금 낮아가지고서 사서 반등할 수 있을까 말까도 고민할 텐데 지금 붙지 않은 때에서 지금 사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마시고 차라리 좀 예. 소액으로 가면 내가 좀 지방으로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서울 시내로 가세요. 서울 시내로 가가지고서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상품이 많잖아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좀 이렇게 꼭 아파트만 너무 고집하는 게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은 아파트로 생각을 하고 아파트로만 돈을 번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그 지역을 맞춰가지고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동산은 지역적인 면도 보셔야 되고 물건적인 면도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도 잘못 보셨고 이 지역에 맞는 색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를 추천하신 분이 지금 구입을 했는데 했을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손해 보지 않는 편에서 네.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요 네, 의견을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뭐 결정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이거 노 팀장님의 의견입니다. 일단 네. 입지적인 부분에 다소 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주셨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그 다른 친구분 매수하셨던 친구분이 혹시나 더 네. 상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송 끝난 이후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입지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뭐 지역과 맞는 수요층이 얼마나 탄탄한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나누는 것처럼 더 가깝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1대1 상담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2시고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 토마스 빌딩 4층입니다. 선착순 딱 20명에 한해서 도움 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먼저 전화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1대1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대1 상담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듣게 되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 점은 정말 가장 좀 안타깝다. 이런 실수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상담에도 말씀드렸듯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리고 전 과거에도 그러니까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으로 내가 수익을 얻었으니까 미래에도 아파트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조금 세상이 넓어져 가지고서 이러한 상품들도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또 많은 그 상담이 오시는 것들이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투자하시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시는데 그러니까 좀 이 지금은 피해야 할 부동산 그리고 선택해야 할 부동산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보시고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2시부터 1대1 무료 상담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자막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노건희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강서구 네. 네, 화곡동의 우장산 롯데캐슬인데요. 네네. 예. 네. 이거 전망하고 네. 예.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은지. 네. 예. 네, 잘 주셨습니다. 자, 우장산 롯데캐슬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평형대 어떻게 되세요? 30평대요. 30평형대.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거주도 하고 계시고? 7년 정도 거주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장산 쪽에 위치한 이 아파트들, 지금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질문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어떤지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지금 실거주하신다고 했죠? 네네. 오래 거주하셨나요? 7년 정도. 17년 정도요? 7년. 7년. 예, 7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실거주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더 추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요. 예, 더 지금 파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조금 이주택이어갖고. 예, 일가구 이주. 이거를 일가 유주택이라서 지금 꼭 파셔야 됩니까? 아니 꼭 파야 되는 건 아닌데. 예,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먼저 팔고 또 한 1년 있다 팔까 싶어요. 예, 우선은 우장산 이거 아파트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예, 우장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우장산 공원 바로 옆에 있나요? 네? 우장산 공원 바로 옆에 있고 네. 이거 역은 좀 멀어요. 가양역도 그렇고 여기 역도 좀 먼데 살기는 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녹지 시설도 풍부하고 바로 학교도 있고 뭐 생활 편의점도 가까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보유 의견 드리냐면은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 아파트 혹시 과거 고점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6억 한 초반. 지금 시세가 6억 중반 하나요? 초중반? 네. 예, 그래서 근데 여기가 처음부터 6억 중반에서 6억 초반을 간 게 아니고 한 번 꺾였어요. 한 5억대 한 중반에서 5억 원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과거 고점으로 회복해서 6억 한 중반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매가는 별 이렇게 차이가 끝에 가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밑에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전세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혹시 전세가 아세요? 이 아파트요? 글쎄요, 한 4억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4억 한 중반 이상 할 거예요. 지금요.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옛날 과거 고점일 때 전세값은 한 3억대 초반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전세가는 한 1억 5천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전세가가 받쳐줘가지고서 하락 염려가 없고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억 중반 30평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마곡 지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평대 좀 임대 아파트 적은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억 중반 후반 정도 가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좀 많이 올랐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그 아파트에 비교해서 좀 지하철역은 좀 멀지만 좀 갭차가 좀 있어요. 한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이 강서구 아파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마곡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갭 차이가 아직 있고 비교적 신규 아파트에 속하니까 그 아파트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닐 거예요. 한 뭐 7억 선은 좀 뚫기 힘들고 조금 더 올라갈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팔 염려는 없고 한 6억 후반선에서 한번 1차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강서구 쪽 아파트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시죠? 그래서 뭐 9호선 인근에 한 30평대 굉장히 9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지금 5억 중반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역은 좀 멀지만 좀 다 단지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단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단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대단지고 연식도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좀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실거주가 계시니까 이거 팔고 뭐 딴 데 가실 때는 있으세요? 다른 거 사야죠. 아, 그러니까 굳이 이걸 팔고 다른 데 가셔도 그게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팔고 다른 데 가는 이유가 이것보다는 이 아파트보다는 다른 데 가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실거주인명인데 이거 팔고 다른 데 가도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요 근처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제쯤 살면 좋아요? 네? 언제쯤 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거주하시니까 한 내년 하반기? 내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 초에 좀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지금 6억 한 중반 하시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저층이어 갖고 네? 저층이라 아, 저층이세요? 네. 그러니까 로열층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로열층 기준으로 한 7억 선은 넘기 힘들지만은 7억 후반대 그거에 맞춰가지고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층과 로열층 갭이.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2, 3천 정도 더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을 얻으시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자,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해보자. 그래도 1, 2천 더 가격 상승을 노려볼 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의견 주셨으니까 이 의견 참고하셔서 또 신중하게 결정 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5번 전화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세한 내용, 특히나 어떤 주택 또는 어떤 아파트 명칭과 주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그리고 어떤 목적이다, 어떤 게 궁금하다라는 내용까지 상세히 적어서 전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입니다. 자, 전화 연결 또 이어서 해볼게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의왕시에 있는 네,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걸 저는 투자 목적으로 그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거 좀 이렇게 투자 가치로서 있는지 네. 확인받고 싶어서요. 네,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투자 가치 어떤 게 가장 크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셔서 투자하셨어요? 지금 위치가 네. 거기가 이제 과천도 가깝고 뭐 판교도 가깝고 이렇게 수원 쪽으로도 가깝다고 해서 위치적으로 되게 좋다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할까 네.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되는 게 나은지.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비슷한 고민 갖고 요즘에 고민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의왕시입니다.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 네. 받으셨고요. 자, 과연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래 가치 따져주시죠. 인사 예. 나눠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이 아파트가 투자용으로 사신 거죠? 네. 투자용으로 하시고 이제 이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아니면 지금 매도 네. 타이밍 잡으셔야 할 건지 보시는데 이거 분양가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34평인데 5억 6천 좀 넘거든요. 예, 좀 피가 좀 붙었나요? 지금 피는 그렇게 많이는 안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3천, 4천 그 이하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층은 그 이하고 이제 여기가 층이 43층까지 있는데 네. 이제 뭐 30층 위로는 이제 네. 피 한 3천 정도 붙은 것 같아요. 그럼 거의 한 30평대 한 6억 정도 하네요. 네. 예,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풀어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매도 타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지금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네.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상승폭이 클 거고 이제 고평가됐으면 이제 상승폭이 적을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좀 볼게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평촌역 그 인근에 있는 거죠? 평촌역보다는 인덕원역에서 더 예. 가까운데 도보로 한 18분, 15분 정도 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여기 맞죠? 네. 네, 그래서 인도공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저 평촌으로 가거나. 근데 인도공원보다는 가장 좀 유명한 여기 평촌역에 평촌을 말씀드리고 평촌하면 가장 게 중요한 게 뭐죠? 학군이죠. 아, 네, 네. 예,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학군을 뭐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평촌같이 이제 학군 수요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아파트를 매도 타이밍을 지금 매도 시점을 잡아드린 거잖아요. 지역적인 서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서초구보다는 이제 비싼 게 당연한 거죠. 네네. 예, 서초구가 송파보다 비싼 건 당연한 거고 네. 송파가 강동보다 비싼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 평촌하고 비교할 만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분당으로 좀 보고 싶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지역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분당 좀 멀리 가죠. 네. 예. 신분당선 있고 모란역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탐역 인근잖아요. 네. 봤을 때 성남시청 인근을 봤을 때 좀 비슷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봤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 좀 멀리 좀 가가지고서 정신이 없네요. 저기 보시면은 성수 여수 센트럴타운이 있거든요. 네. 이 아파트 30평대 가격이 지금 한 6억 정도 해요. 지금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서 지금 2014년도에 지어가지고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야탑이 더 좋아요? 아니면 분당이 좋아요? 평촌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은 네. 열에 한 9명은 분당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길 수 없는 서열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분당 지역에 지금 저평가됐거나 네. 아니면 평촌 지역이 좀 고평가됐거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가 조금 분양가가 좀 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좀 피가 세요, 좀- 이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네, 그래서 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이하의 분양가였으면 좀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겠죠. 근데 워낙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네. 피가 좀 적게 붙은 거고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네. 앞으로 더 피가 더 붙을 건가 안 붙던가 물어보시면 많이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셔도 후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매도 시점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좀 물량에 좀 부담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평촌에는 이제 새 아파트가 없는 건 있어요. 네. 예, 다 이제 1기 신도시 때문에 뭐 90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라서 아마 분양가를 높게 잡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나오잖아요. 지금은 분양은 실질적인 공급은 아니에요. 입주를 해야지 공급이지. 그렇게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염려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원래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어렵다. 그래서 굳이 입주 때까지 뭐 거주하실 건 모르겠지만은 입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좋은 매수인이 나타나면은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천 쪽에 과천 지식 정보타운이 내년 5월 정도에 이제 그 분양을 하는데요. 네네. 거기는 평당 뭐 2,500에서 3,000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가 분양을 시작하면 저희 아파트도 좀 같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거기보다는 분양가가 싸니까. 그래도 좀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례하고 강남도가 얘기를 했을 때 네. 위례가 당연히 강남도 싸잖아요. 네네. 그 지역적인 뭐 거래상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그러면 강남의 그 아파트 값이 고분양가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하면 위례가 가격이 오를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요층이 틀려요. 거기는 이제 평촌 지역에서 워낙 신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네. 글로 좀 몰리는 거고 과천은 또 과천 나름대로 찾는 수요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층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인근 크게 뭐 고분양가가 있다고 내 아파트에 영향 미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좀 수요층이 틀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의왕시의 아파트 분양권 일단은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라는 게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82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죠. 자,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두 곳을 보고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큰 방향으로 구로 질문을 주셨거든요. 송파구와 강동구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그 문자 주신 분의 네. 그 의도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2년 사이에 가장 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강동구와 송파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사 지역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유래 지역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어요. 그 이유가 물량이 쏟아지고 지금 작년, 재작년 가장 많이 아파트 오른 이유가 크게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 상승했는데 이쪽 지역에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 강동구나 송파구에 전세 가격이 좀 주춤했어요. 그로 인해서 매매가가 상승하지 못하니까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데 네. 그 방향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액이 문제예요.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솔직히 5천만 원하고 이 강동구하고 송파구에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흔치는 않아요.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아파트라는 상품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세대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저는 이제 강동구보다는 송파구에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어요. 이 두 아파트의 색깔이 제가 뭐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가장 부유한, 가장 퀄리티가 높은 베드타운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강동구, 송파구에는 업무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비해서 송파구,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강남구와 서초구는 업무 시설이 있어서 그 직주가 바로 붙어 있지만 송파구는 어찌됐건 강남이 됐던 종로로 갔던 이게 출근을 해야 되지만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송파구와 서초 강남구에서 좀 상대 보는데 지금 송파구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다들 알다시피 제2롯데월드 그리고 문정 법조타운이에요. 근데 이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서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서 투자할 만한 물건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저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좀 문정 법조타운이 지금 이제 송파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는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업무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타운이 아닌 아파트 재개발이 아닌 업무 시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송파구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문정역 인근에 여기는 다 개발됐죠. 이제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문정역 인근에 일반 주택지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한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투자할까요? 다세대를 투자할까요? 하는데 오피스텔은 하나의 완성된 상품이에요. 이 상품 하나로서 멸실 때까지 꾸준히 가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다세대가 아니고 이 지역이 다 개발돼 가지고서 아파트 개발 압력으로 해서 아파트를 들었을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정역 인근에 뭐 다세대 주택 좀 저렴한 걸로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너무 비싸지 말고 저렴한 걸로 투자 시기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정역 인근으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이제 가서 현장에 가다 보면 뭐 신축도 있겠고 구옥도 있겠고 어떤 매물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한 지역을 정했을 때 구옥도 있고 신축도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됐을 때 똑같이 철거를 해가지고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신축보단 구옥이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투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이 한 2억 5천 한다면은 구옥은 한 2억 정도 하겠죠?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2억이니까 내가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있지만 구억 같은 경우는 전세금 매매 금액이 2억인데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럼 내 투자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실제 이익금이 5천만 원일 경우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벌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하지만 1억에서 5천만 원이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지역적인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한번 매물들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선택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되지라는 게 궁금해지시면 상담을 통해서 더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자, 샵 8289번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보죠. 자, 일산 MCT 오피스텔입니다. 31평형이고요. 현재 거주 중이고 매도 후에 강서구 염창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25평형을 매수한 이후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자, 일산의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염창동의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잘 보신 것 같고요. 네. 일산의 MCT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오피스텔이에요. 좀 이렇게 마두역도 잠시만요. 마두역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네. 바로 일산 호수공원이 있고 그리고 뭐 인근에 편의 시설이 많아가지고서 이 분양했을 때 좀 많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인데 지금은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처음 분양했을 때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태생적인 한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근의 아파트에 비해서 한 1억 이상, 같은 평형대에 비해서 1억 이상 지금 저렴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만큼 올라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보유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하고 똑같다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건데 저는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관리비라든지 오피스텔 한계라든지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같이는 가지 않고 요거는 요거대로 가는 거고 요거는 요거대로 가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산 쪽 아파트 가격이 지금 주춤해요. 거의 과거 20평대, 30평대 같은 경우는 과거 고점을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도 의견 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 거기 하신 게 염창동인가요? 네, 강서구 염창동 금호 어울림 25평형입니다. 좀 빠르게 상담을 해주셔야겠네요. 예. 자, 일단 일산 MCT 오피스텔 매도하자라는 의견에는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좋은 방향을 잘 타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이세요. 염창동에 일단 금호 어울림 25평형 자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금호 어울림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이죠. 가장 핫한 뭐 여기 지하철 노선인데 9호선 역세권이고 인근에 뭐 한강 있고 녹지 풍부해가지고서 살기엔 매우 좋은 아파트인데 제가 봤을 땐 매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아마 이 아파트 30평대 매매 가격이 4억대 초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 하나로 좀 매수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9호선에서 30평대를 4억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평대 아파트를 4억 원에 9호선 라인에 물론 강서구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매수할 이유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 찬성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샵 8289번, 마포구 염리동 문자 나왔는데 염리 삼성아파트 25평형. 이거 아주 빨리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10년째 거주 중인데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주셔야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자. 예, 이것도 앞에 있는 아파트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아파트도 20평대가 4억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공동역 인근의 역세권에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20평대가 4억 원대가 아파트가 없어요. 특히 아까 실거주하신 것 같은데 실거주면 이거 팔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유하시고 아마 네. 이게 아파트 가격이 2년 사이에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게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 특히 전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보유하시고 혹시 투자 생각이 있으시면은 종잣돈 뭐 한 5천만 원이었던 4천만 원이었던 소액으로 다른 데 투자하시기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하고 그 아파트 파신 금액하고 더 큰 데 가시는 것보다는 가만히 계신 다음에 네. 따로 투자금은 따로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지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더 거주 생각하니까 보유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뭐 하시는 물어보세요. 1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특히 이제 내일 1대1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 더 자세한 내용 나눌 텐데 지금까지도 좀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 꼭 이 자리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인지 이야기 좀 주시죠.
예, 이제 201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거꾸로 제가 얘기하면 이제 2017년도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으시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전국이 어수선하지만은 예, 그래서 예.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서 이제 투자처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소액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더 안전한 걸, 그쵸? 더 네. 편안하게 가야지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불안한 요소는 많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마음 안에는 정말 평화로움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즐거움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 서로 맨날 응원하잖아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창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